정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정년을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비관적 답변이 있는가 하면 정년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적 답변이 그것이겠죠. 우리 코갈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오늘은 신기루에 집중하면 정년 후에 족쇄 풀린 해방감은 고사하고 공허감만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코갈TV를 운영하면서 정년을 다소 비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준비 없이 퇴직하면서 비관적 노후를 보낸 분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탓이죠. 비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정년은 직업이 없으니까 수입이 끊어지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도 하나 둘 먼지가 흩어지듯 사라지면서 관계적으로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많든 적든 퇴직 전에 어렵게 모아두었던 자산을 아주 빠르게 소진하는 원인이 되고 말죠. 직업이 없으니까 명함도 없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만남도 쉽지가 않겠죠.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상으로 다가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퇴직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날아오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 우편물을 받아보면서 이런 건 지체하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빨리 도착하더군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그 안내문을 받고 보니 퇴직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더군요. 이게 은퇴 후에 변화의 시작인가 싶을 만큼 말이죠. 그렇다면 희망적인 측면에서 정년은 어떤 느낌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30수년간 발목을 잡고 있었던 직장과 업무라고 하는 족쇄가 풀리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해방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출근하기 싫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근해야 했고 하기 싫은 업무도 가족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했던 속박의 굴레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느낌일 테니까 해방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정오까지 아주 늘어지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동안 홀로 여행이 하고 싶어도 회사 생활하느라 가족들 눈치 보느라 미뤄두었던 것을 지금 곧바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정년 이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정년은 희망과 비관이 공존하는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준비의 정도에 따라서 퇴직 후 삶의 희비가 엇갈리니까요. 단절감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정년은 누구나 거쳐야 할 인생의 특별한 관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퇴직한다면 나의 정년은 비관적으로 이어지는 절망의 관문일까요? 희망으로 이어지는 해방의 관문에 가까울까요? 정년 후 해방감을 느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면을 살펴보면 5가지 요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측하는 것처럼 넉넉하진 않아도 빌리지 않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와 더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유로운 활동성,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나눌 줄 아는 마음이 그것이겠죠. 지극히 당연한 걸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아는 것만으로는 퇴직 후 해방감을 만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이 많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좋은 방법을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년 후의 삶을 위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아주 출중한데 정작 현실은 코앞에 닥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이론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 아닐까요?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이론적 지식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금융 이론이 요구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1억으로 10억 만들기, 정년 후 평생 동안 매월 500만 원 소득 만들기. 와우,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방식대로 따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여력은 기본이고, 설령 경제 여력이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금융 이론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내 삶의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출중한 금융 지식으로 무장되었다고 해도 현실화시킬 여력이 없다면 마음은 공허감만 가득 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는 금융 지식을 내 삶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머리로 아는 금융 지식과 몸이 겪는 삶의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심리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정년 이후의 삶을 고민하다 보면 돈과 건강, 관계와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노후를 원한다면 한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나눔이죠. 일반적으로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부를 생각하거나 후원을 떠올리는 분이 많죠. 가령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매월 몇만 원씩 후원을 하거나 특정 단체를 위해서 수억 원을 기부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노인 중에서 어른들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미용사를 하든가, 종교단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목욕 봉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중요한 건 후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땡땡 교도소에서 9시부터 4시까지 매월 한 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징역을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려면 절차가 까다로운데 제일 먼저 검문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교도소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건물 입구에서 주민증을 반납하고 제가 소지한 가방을 공항 탐색기 같은 기계에 올려놓고 검색을 거친 그 다음에 교육 담당자와 함께 3번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교육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곳은 경제사범, 마약사범, 성추행자, 폭행, 절도, 강간 등 젊은 친구부터 나이든 형님까지 매월 70시간 동안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루가 제 몫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심리적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가 그것도 재소자들을 상대로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까? 이런 교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추천해 준 분도 있고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경험해 보자는 마음으로 작년 초에 강의를 했죠. 그런데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교육생의 팔과 다리는 문신으로 가득했지만 교육에 임하는 그들의 눈빛은 제가 생각했던 상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니, 일반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교육생이라고 할까요? 제가 하는 강의는 오늘 이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에 관한 것으로 재미가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지의 민화를 그리는 시간, 우쿨렐레 악기를 배우면서 노래 부르는 시간, 지인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 더하여 긍정심리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등 아주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반면에 저는 출소 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수감되어 있는 이곳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또 어떤 생각을 붙잡고 늘어져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강의라서 재소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하지만 지난 1년을 지켜보니까 교육생의 강의는 제 강의 인생에서 아주 좋은 가치를 만들어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강의였죠.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죠. 자그마치 100km가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면서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강의였지만 제 스스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재소자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유명 MC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우린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죠. 선택은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상응하는 결과로 돌아오겠죠. 그 선택이 감옥 생활일 수도 있고
행복한 노후이거나 비관적 일상을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아는 것만으론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에 불과한 삶을 가치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계획과 실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금융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신기루에 불과한 금융지식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가치 있는 인생 후반을 원한다면 돈과 건강, 관계, 활동,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5가지 키워드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면 끝까지 실행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